얘가 전화도 안 받고 뭐하나? 어디 갔나? 수정아!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연락도 받지 않는 수정 씨.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수정아! 할머니 왜 그래? 미나야, 들어오면 안 돼. 거기 가만히 있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수정 씨. 아마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이래? 수정아! 정신 차려봐. 수정 씨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수정 씨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갑작스런 수정 씨의 죽음을 가족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 그리고 부모님을 남겨둔 채 그녀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일까요? 수정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후 딸의 집을 찾아온 수혁 씨와 은순 씨.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 내일 이사 들어온다니까 싹 다 치우면 돼요. 강서방,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장인 장모님이야말로 남의 집에 어쩐 일이세요?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무엇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이고, 이제 우리 서로 남남인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을까? 두 분, 이 집 제가 다 처분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심 끄시죠. 누구 맘대로?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자네가 처분하고 말고야. 내가 사둔 집이야. 팔아도 내가 팔아야지. 자네가 뭔데 감히? 미나 엄마, 제 마누라입니다. 제 마누라 명의로 된 집 당연히 제 거죠. 그게 법이에요. 자자자, 빨리 서두릅시다. 너 호로 자식을 다 봤나? 나 이제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꺼지라고! 장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사위와 장인 장모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선생님 빨리 잡아주세요, 선생님. 죽은 딸의 집에서 사위에게 봉변을 당하고 쓰러진 이후 식물인간으로 지낸 지 1년. 사망하셨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이런 맘이 어딨어. 이렇게 가버리면 나하고 우리 누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장인은 1년 만에 죽은 딸의 뒤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인이 사망한 지 9개월 후 사위 강호준 씨와 장모 박은순 씨가 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원고 강호준은 9개월 전 사망한 권수혁의 사위이며 1년 9개월 전 사망한 피고의 딸 권수정의 남편 자격으로 민법 1001조에 의거
딸 권수정에 대한 상속분을 대습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사위가 죽은 장인의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장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직계 비속인 아내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위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 장인이 어떻게 죽었는데? 내 딸이 왜 죽었는데? 애엄마는 자살을 했고 장인어른은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세상에, 마누라한테 장인한테 자네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정말 몰라? 장모님은 제가 무슨 상처를 줬다고 그러세요? 상처를 받은 건 오히려 접니다. 제가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사위와 장모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결혼 전 장인 수혁 씨는 하나뿐인 외동딸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잘 살겠습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아직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자네에게 누가 자기 딸을 덜컥 맡길 수 있겠나? 막노동을 해서라도 수정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돼. 그러니 그리 알고 그만 돌아가게. 아버님. 아빠, 저 이 사람 아이 가졌어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 없이 정말 못 산다고요. 혼전 임신을 했다는 딸의 폭탄 선언. 이거 어쩌면. 여보, 우리 애들 좀 도와줍시다. 예? 결국 부모는 딸을 위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10년 후, 이제 사위를 바라보는 장인의 태도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 장모님, 해외 여행이라도 하고 오셔야 되는데 환갑잔치를 이렇게 대충 때워서 어떡해요? 됐네.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그렇죠. 그래도 여기가 음식 맛은 그냥 최고입니다. 아이고 참. 남이 보면은 오는 밥값은 자네한테 계산한 줄 알겠네. 뭐 그리고 해외여행? 내가 사위가 사주는 밥 제대로 한번 먹어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소원이. 결혼 후에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장인 장모에게 손 벌리기가 일쑤였던 사위 호준 씨. 그래도 사위는 어떻게든 장인 장모에게 인정받으려 애써보는데요. 아버님, 타시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장인에게 생활비를 타 쓰는 형편에 고급차까지 새로 장만한 사위. 자들은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어. 시집도 주제에 이 차가 가당키나 해? 아빠, 제가 타고 싶어서 사자고 했어요. 우리는 전주 타고 갑시다. 아빠, 엄마. 장인은 그렇게 늘 사위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사위 대접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있으세요? 남들은 백년 손님이라고 떠받들면서 한다는데 저는 항상 장인어른한테 무시만 당했다고요. 자네를 오죽 못 믿었으면 그랬겠나. 집이며 생활비며 다 대준 게 누군데. 솔직히 자네가 가장 노릇한 게 뭐가 있나. 그래놓고도 우리 수정이한테 자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사위와 죽은 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피고는 지금 따님의 죽음이 원고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수정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따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까?
그때까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애가 죽고 나서 유품 정리하면서 그제서 저놈의 실체를 알았으니까요. 엄마에게 숨겨왔던 사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딸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수정 씨. 새로 산 옷까지 차려입었는데 남편이 좀 늦는 모양입니다. 엄마 옷 너무 이쁘다. 빨리 아빠가 와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금방 오실 거야, 미나야. 그런데 잠시 후 엄마. 저기 수정 씨는 왜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레스토랑에 들어온 한 여자가 수정 씨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기야, 이런 줄 어떻게 알았어? 자기 너무 멋지다. 그래? 남편은 왜 다른 여자와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일까요? 미나야,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당신은 또 여기를 어떻게 알고? 아빠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어? 미나, 가자. 수정 씨는 여자와 함께 나타난 남편을 보자 황급히 자리를 뜨고 말았는데요. 아내와 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몰랐던 것일까요? 결혼 기념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쇼핑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나 이거 어때? 우리 자기야, 뭘 입어도 예쁘지. 마음에 들면 하나 사. 정말? 나 이거 하나 더 사도 돼? 아니, 뭐하러 같은 옷을 두 벌이나 사? 일주일 후에 결혼 기념일이라며 와이프 갖다 줘. 아니 뭐 자기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나 쿨한 여자야. 조강지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선물 포장해 주세요. 아내에게 옷을 선물한 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연녀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기념일 하루 전날 밤도 내연녀와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연녀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갑니다.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 파티할까? 선물로 사준 원피스 꼭 입고 나와. 수정 씨를 약속 장소로 불러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연녀였던 것입니다. 수정 씨는 남편의 의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당신 남편이 사준 반지야. 어때? 예쁘지?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며 수정 씨를 괴롭혀온 내연녀. 남편은 수정 씨의 괴로움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얘기 좀 해. 이혼할 거 아니면 나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우리 그만 이혼하자. 제발 나 좀 놔줘. 가자, 나한테 뭘 하는지 알아?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외도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가출까지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수정 씨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내연녀의 만행은 점점 도를 더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정 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사위의 외도에 아무것도 몰랐던 장모 은순 씨. 그런데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살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딸의 괴로움을 뒤늦게 알게 된 장모는 그만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수정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인간은 수정이가 죽자마자 보험금에다 집까지 팔아먹고 지 딸도 나 몰라라 버리고 간 놈입니다. 네, 피고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시 원고와 따님은 별거 중이었을 뿐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따님의 법정 상속인은 바로 여기 있는 원고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사망한 따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모두가 적법한 절차였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난 사위일지라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와 사망한 피고의 따님 사이에는 13살 난 딸 강민아가 있습니다. 딸 역시 공동 상속인인데 그동안 딸을 돌봐준 사람은 여기 있는 피고입니다. 단 한 번도 딸을 찾아와 준 적도 없고 양육비 한 푼 보낸 적 없는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고의 딸 강민아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법정 대리인 자격은 바로 친권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미나 제가 데려올 겁니다. 이제부터 미나 제가 키울 겁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 같은 인간한테 내 손녀를 맡길 것 같아? 절대 못 데려가. 그거 참 뭘 모르시네. 미나에 대해서는 친권도 양육권도 아빠인 나한테 있다고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 뭐가 어째고 어째? 조용히 하세요. 잠시 휴정합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고 딸의 양육까지 나 몰라라 했던 사위에게도 정말 유산 상속의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경우 사위가 바람을 피웠고 아내가 사망한 이후 딸을 돌보지 않은 부도덕한 행동을 했지만 우리 민법상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사위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법정에서 그러한 결격 사유를 밝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서. 저 그런데 그때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손녀 미나가 무슨 말을 했길래 변호사도 할머니도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둘러 주세요. 알았죠? 미나의 얘기가 이후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다시 재개된 법정. 피고 측은 재판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재판장님, 원고의 친딸 강미나 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미나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변호사님, 쟤 좀 알려주세요. 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 측이 요청한 증인은 이제 겨우 13살입니다. 이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살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소송 무능력자라도 증인 능력이 있으므로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의 증인 신청 허락합니다. 어린 딸 미나는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증인은 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올 결심을 했나요? 엄마와 저만 아는 비밀이 있어서요. 엄마 수정 씨와 딸 미나 사이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빠 호준 씨가 집을 나간 지 3개월 후. 엄마 괜찮아? 약 줄까?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 이제 약 안 먹어. 미나만 알고 있어? 미나 이제 곧 동생 생긴다? 진짜? 아빠도 알아? 그럼 아빠도 알지. 그리고 아빠도 곧 돌아오실 거야. 진짜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수정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호준 씨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아빠! 야, 너 미쳤어? 미나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말 안 들을래? 그런데 남편 호준 씨는 아내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어?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아, 진짜. 2시간 전만 해도 내연녀와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호준 씨. 그런데 자기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거 봐봐. 아이, 자기야. 아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수정 씨가 자신의 초음파 사진을 내연녀의 휴대전화로 전송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야. 아이, 진짜 믿어줘. 내가 둘째는 싫다 했지? 태어나겠다고 생긴 애를 환영은 못할 망정. 아빠란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낳아서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미나 때처럼 애 가지고 내 발목 잡겠다는 거 아니야. 미나 데리고 제발 멀리 꺼져버리든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든지 둘 중 하나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은 절대 안 돼. 미나는 아빠 호준 씨가 임신한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나야,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누가 시켰어? 할머니가 그렇게 시켰어? 어린 딸의 주장을 거짓말로 일축해버리는 아빠 호준 씨. 그런데 그때 피고 측 변호인에게 서류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이것은 권수정 씨가 유산할 당시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당시 권수정 씨는 임신 13주였고 외부 충격에 의한 유산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유산의 원인이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는 딸 미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딸 미나가 폭로한 사실이 재판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태아 역시 공동상속인이므로 원고는 사망한 장인의 유산에 대한 대습 상속권은 물론 사망한 아내 권수정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박탈해야 합니다. 상속권 결격 사유는 반드시 살해나 상해가 고의여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수정의 유산은 사고일 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고의로 유산을 시킨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원고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는 상황. 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자, 그 여자는 우울증 때문에 약까지 먹던 여자입니다. 우울증 약이 태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약 때문일 겁니다. 아니, 약 때문입니다. 원고는 그럼 권수정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저 어린애가 하는 말만 믿고서 그러시는가 본데 폭력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권수정 씨의 진단서를 뒷받침해줄 만한 휴대폰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함께 제출합니다. 갑자기 동영상 파일이라니 이 동영상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것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좀 웃어봐. 됐어, 그만 찍어. 새로 산 셀카봉으로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그때 야, 너 미쳤어? 너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이냐? 어?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우연히 거실에 두고 갔던 딸 미나의 휴대전화에 아빠 호준의 폭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여볼 거야. 어? 결국 미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으로 인해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말았는데요. 미나야, 저거 어떻게 찍었니? 어? 어떻게 찍었어? 나쁜 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유산까지 하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판결합니다. 권수정이 사망하기 전 태아가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공동 상속인인 태아를 약태하여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장인 권수혁에 대한 대습 상속권자로서의 청구를 기각하며 아울러 1년 9개월 전에 사망한 아내 권수정에 대한 상속분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일체를 반환할 것을 명한다. 재판 이후 장모는 사위에게 소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상실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후 미성년자인 손녀의 상속 대리인 자격을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가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